5월 10일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 정부 통신 기술 보호를 내세워 화웨이를 겨냥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뒤이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화웨이 제재에 속속 동참하였습니다. 인텔, 퀄컴, 브로드밴드 등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의 부품 공급 중단을 선언하였고, 구글 또한 오픈소스를 제외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적 서비스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화웨이가 어떤 회사길래 이리도 많은 미국 회사들이 얽혀있을까요? 화웨이는 통신 장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중국이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나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OS 등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큰 회사 중 하나가 삼성전자와 화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화웨이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웨이의 5G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5G 기술 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 3년 안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으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90일 임시 면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를 이미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 기린 970을 시작으로 2018년 기린 980, 기린 1020 등 AP를 공개하였고 19년 초에는 올해 AP 자급률이 60%를 넘길 것이라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OS를 개발 중입니다. 최근 중국 특허청을 통해 자체 개발한 OS 홍몽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에서 작정하고 준비한 모양입니다. AP에 OS까지 부품은 다 갖췄네요. 어차피 디스플레이는 자국 회사인 BOE에서 공급받으면 되겠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중국은 다양한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지난 3월 이미 미국 국채 20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거의 모든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덩어리가 아닌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물질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다른 나라들은 없어서 생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제 미국에도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 있지만 유독성 폐기물 문제로 이 광산은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를 예상한 미국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생산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보잉사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 중국의 몇몇 항공사는 보잉사를 대상으로 비행기 결함 및 입고 지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연히 미국 보잉사에게 불리한 소송입니다만 소송이란 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양사가 소모적인 소송전을 하는 동안 화웨이는 더 큰 피해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화웨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일 보고서에서 미국 제재가 계속된다면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2억 580만 대에서 올해에는 1억 5,600만 대, 내년에는 1억 1,960만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우방국들의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영국과 일본 통신사는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하였고 대만의 이동통신사 5개는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도 폰을 팔 수가 없겠죠. 또한 영국 회사지만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과 일본 파나소닉 또한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ARM은 세계 1위 반도체 설계회사로서 삼성전자의 AP 엑스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모두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화웨이의 자체 AP 기린 역시 ARM의 설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스마트폰 AP의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앞으로 ARM의 협업이 없으면 화웨이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이 와중에 화웨이와 거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만의 TSMC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AP 개발 과정을 보면 ARM의 설계 특허를 기반으로 자회사에서 AP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TSMC의 협업은 화웨이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ARM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 입장에서 설계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 개발하지 않는 한 AP 개발 및 생산은 어려울 거라 봅니다. 또한 TSMC의 최대 주주는 TSMC 지분 20.6%를 보유한 미국 시티은행입니다. 당장 TSMC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언제 다시 미국 편으로 돌아설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기업들의 전체 매출 중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Recently the US government 지금 새벽이라 혀가 많이 굳었습니다. 해석하자면 화웨이 제재로 인하여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손실을 보겠지만 미국의 부품사 역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IT 기업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화웨이 제재 발표 이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주가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때릴까요? 단순히 무역 전쟁에서 이기려고? 아니면 중국의 4차 산업을 꺾어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혹은 재선에 당선되기 위하여?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유튜버들이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이건 역시 화웨이를 때리는 의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기사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5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연결고리의 존재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과하는 미국의 정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웨이 통신 장비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뿐만 아니라 유독 중국의 통신 장비를 싫어했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을 누를 의도라면 우주항공, 드론, 보안, 인공지능 쪽을 건들 수도 있는데 통신 장비만을 꼭 집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은 화웨이 이전에 중국의 중신통신이란 통신장비 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신통신은 세계 4위의 통신장비 회사로서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이란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가 문제가 되어 미국은 18년 4월에 중신통신에 대하여 향후 7년간 미국산 반도체를 판매 금지하면서 중신통신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14억 달러, 약 1조 5,680억 원의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임원진을 전원 교체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지만 중신통신은 18년 4분기 96억 위안, 하나로 1조 1,6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가 완전 거덜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미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7도 이란과 거래를 했다는 것을 문서에 노출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F7 역시 중신통신과 유사하게 이란과 거래를 했고 F7이 화웨이의 위장 자회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화웨이와 중신통신은 중국 내 통신장비 업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인데요.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신통신이 일부러 화웨이의 자회사 F7을 문건에 넣어 미국의 제재를 받게 했다는 소문이 있죠. 혼자 죽지 않겠다는 심보네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를 할 좋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작년 말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부회장 멍한조우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중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이 무려 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뭘 하길래 여권이 7개나 필요했을까요? 스파이 짓을 할 때 정체를 감추거나 민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여권을 바꿔 써서 입출국 기록을 숨길 때 사용했겠죠. 여권의 발급 주체는 보통 정부입니다. 즉 화웨이가 정부 지원을 받고 스파이 짓을 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화웨이 지분을 수프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중국의 국가 소유라는 소문도 무성하죠. 어찌됐든 결국 멍한저우는 하나로 8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까지 찬채로 보석 석방됐지만 미국은 이 기세를 몰아 중국의 통신장비 때리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5G 통신장비가 어디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G에 이은 스마트폰 5G 통신에 적용되고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군 통신시설에도 필수로 사용됩니다. 갑자기 군대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면 군대죠.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세계 제1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 중국이 슬슬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군사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1%씩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2018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1조 1289억 위안, 하나로 약 193조 원입니다.
물론 약 800조의 미국 국방 예산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점점 군사력을 키워가는 중국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에 5G 통신 장비를 도입할 경우 기밀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어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설을 비롯하여 주요 기관 시설에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할 것을 당부해왔고, 특히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처럼 미국 군대 주둔지를 갖춘 국가에서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에 악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탑재한 후 중국으로 각종 정보를 보내거나 원격으로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특정 시스템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일도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미중 군사 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 보안 이슈를 빌미로 화웨이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종신통신처럼 화웨이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봅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하여 기술 전쟁으로 커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대한민국에겐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